쓸모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ICBM이 될 거란 예상을 내놓으며 지난 성탄절 한반도의 정찰기를 띄워 감시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북한은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북한은 도발은 안 했지만 25일 노동신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기사는 ICBM을 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연말에 뒤늦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독일에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거프라는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이 독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지도자로 트럼프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41%가 트럼프를 지목했고 김정은은 17%로 2위를 기록, 푸틴은 8%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위험한 지도자로 지목되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의 동맹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행보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에게까지 방위비에 대한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병력을 빼고 있고 특히 시리아 철군으로 동맹이었던 크루드족이 당하는 피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젠 동맹들에게까지 돈을 중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트럼프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와의 사업 때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위한 노드스트림2 사업을 두고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비판하며 노드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독일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그렇게 트럼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일본에게도 일방적인 미일 무역 협상을 얻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미일 무역 합의로 70억 달러 가치의 일본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이 38.5%인 것을 단계적으로 9%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굴욕을 당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나토에게까지 방위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미국은 가장 먼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감축하거나 철수하더라도 무리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1차 협상이 1시간 만에 결렬되었고 지난 18일에 열린 5차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끝까지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며 5배 인상을 고수하려 했으나 한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50억 달러는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5일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10% 이하가 유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한국이 무기 구매를 늘리며 한미 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설득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미 상원이 지난 17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이에 서명한 상황이 협상팀 전략을 바꾼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지난 11월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근거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고 새로운 항목을 억지로 집어넣어 미국은 협상에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강조하며 인정할 수 없는 항목 신설과 비용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의 5배 넘는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려 들었지만 한국의 완강한 반대와 설득에 무산된 것입니다.
한국은 무리한 방위비 요구는 거절하되 한미동맹은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제시한 무기 구매 확대는 방위비 인상과 같이 재정 부담이 확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국방 자산이 되고 대북 억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에 당당하고 지혜로운 외교력을 보여준 한국은 일본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상 스우멍이었습니다.